OECD 중대 발표라. OECD면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클럽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OECD가 중대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한국이 위험해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 OECD가 뭘 발표했는지 잠재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요,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잠재적인 총 생산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한 나라 국민이 노동도 투입을 하고 자본도 투입하고 또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총 요소 생산성도 높이고 그랬을 때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수치가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7년만 하더라도 3%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요 1.98%입니다. 지금 뭐 몇 년 아닙니다. 몇 년 아니에요. 거의 뭐 따지고 보면 9년 사이에 1.02%포인트가 빠졌다는 이야기인가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2% 이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것도 OECD가 발표한 내용이. 야, 그런데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미국은 2.26%고 스페인은 1.74%고 이탈리아도 1.2%고 프랑스도 1.04%고 독일은 0.49%인데 대한민국이 1.98%면 걱정할 것 없잖아.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잠재 성장률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갑자기 떨어지는 거 갑자기. 2017년에서 2026년까지 갑자기 1.02%포인트가 빠졌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숫자예요. 다른 나라들은요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요 잠재 성장률이 2026년에 2.26%거든요. 2017년을 보면 2.32%입니다. 갑자기 안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3%가 갑자기 1.98%까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OECD 평균이 1.80%니까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지금 잠재 성장률 자체는 갑자기 시장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좀 더 늘려서 좀 더 늘려요. 20년까지 늘린다고 치면요. 1986년 일본이 프라자 합의 이후로 20년간의 잃어버린 세월을 가졌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 3%가 지금 1.98%로 떨어지고요. 10년 후가 되면 더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에는 4.27%로 성장을 했습니다. 4.27%라는 게 20년 전이니까 2007년이겠죠. 그런데 2007년에 비하면 지금 10년 사이에 10년 사이 반토막 또 반토막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잠재 성장률을 전망은 합니다. 한국은행이 더 지독하게 전망을 하기는 해요. 한국은행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가 1.5%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지금 2024년에서 2026년 사이는 2%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것을 보면 한국은행은 그래도 2% 정도는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지금 OECD는 2% 성장 못해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시장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잠재 성장률을 길러줘야 되잖아요. 잠재 성장률. 잠재 성장률을 길러주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안정이 돼 가야 돼. 갈라치기 하지 말아야 돼. 문재인 대통령처럼 갈라치기 하면 그게 바로 역적이고 그게 바로 배신자입니다. 나라를 갈라치게 두 쪽으로 나눠 놓고 정신적 내전 상태를 일으키게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게 불안하면 여러분 절대로요 소비 안 합니다.
소비하는 소비만 안 하겠습니까? 아이들도 안 낳아요. 이런 불안한 대한민국의 아이를 어떻게 낳나? 안 낳아요. 그러면 노동 요소도 힘들어지는 거고 소비를 안 해서 돈을 못 버니까 자본 요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 이게 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원가 절감해야 되는데 노동이 원가 절감해 줍니까? 가서 어이샤 이거 하기 바쁜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가 불안하면 예, 이게 노동 요소든 자본 요소든 총 요소 생산성이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좌파의 준동이 대한민국에 저는 경제가 위험해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좌파는요. 대한민국이 어찌 되는 거 상관없어요. 나라만 공산화 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좌파는요. 해방 전후의 혼란 6.25 전쟁 전의 혼란 이 모든 혼란들의 주범이 좌파잖아요. 6.25 전쟁 때도 좌파들이 우리 국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살해했습니다. 그 좌파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좌파의 준동을 막는 것 그러려 그러면 통합된 대한민국이 좌파의 준동을 막을 겁니다. 진보가 보수가 통합하면 좌파가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위대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위대한 나라 다음 대통령이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희망마저도 그냥 뭉개떠리는 그런 사태가 안 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드립니다.